안녕하십니까. 대전 교원 시니어 직능클럽 DTS 교육방송입니다. 오늘은 지구과 제2강 지권의 변화와 판의 운동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지권의 변화를 판구조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오늘의 주요 핵심 개념, 판의 개념, 판구조론, 판의 경계 유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습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각변동 결과 이렇게 지표면에 변화가 생겨요. 지각변동이. 자, 이런 것들이 지각변동입니다. 화산활동, 지진, 습곡상맥의 형성. 그러니까 원래 화산활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표면이 평탄한 지역인데 마그마가 분출해서 굳어져 갖고 이런 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면이 변했죠. 평탄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고가도로가 되도록이 서 있어야 되는데 넘어져 버렸어요. 이게 지표면이 변화된 거예요. 그 다음 이게 평탄한 지역인데 두 개의 판이 이렇게 부딪히니까 물이 이렇게 솟아올라요. 주름이 지면서. 그래서 습곡산맥이 형성된다. 이걸 다른 말로는 조산운동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조산운동. 이런 것들이 지각변동인데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지표면을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떤 모든 현상은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에너지가 바로 뭐냐? 지구 내부 에너지예요. 지구 내부 에너지. 즉 땅속에 있는 열입니다. 열. 쉽게 얘기한다면 열에너지. 여러분들 땅속에 지표에서 이렇게 지하로 내려갈수록 따뜻해요? 추워요?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는데 탄광 같은 거 들어가 보면 따뜻해요. 땅속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철에 무라 고구마를 땅에다 묻어서 그렇게 보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각변동이 되면 지표면이 변화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 지각변동을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봤어요. 지진, 화산활동, 습곡산맥의 형성. 이건 다른 말로 조산운동과 같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조산운동과 같아요. 보시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작해갖고 종료될 때까지 시간을 한번 구분해 볼 겁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종류로 이제 구분이 돼요. 이 지진과 활동은, 지진하고 화산활동은 이러한 습곡산맥 형성 또는 조산운동에 비해서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요.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지각변동 중에서. 그런데 이 습곡산맥 형성, 여부와 같다고 그랬어요? 조산운동. 습곡산맥은 습곡산맥 형성은 같은 말이 뭐냐? 조산운동과 같다라고 알면 됩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이 힘을 받아갖고, 회감력을 받아갖고, 지금 이렇게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솟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상대적으로 어떠냐? 이러한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걸린다. 이렇게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구 표면의 모습이에요. 자, 보니까 이런 선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지구가 이렇게 둥글잖아요? 이걸 펼쳐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러한 선들이 이렇게 지구 표면을 이렇게 덮고 있어요. 몇 개가 있을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크고 작은 선들이 지표면을 덮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 선이라는 게 뭐냐? 판의 경계예요. 판의 경계. 그런 판의 경계가 뭐냐? 요거 잘 이해를 못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판이 있다고 그럽시다. 이런 판이 있어요.
이렇게 판이 있단 말이에요. 판이 있으면 판의 경계니까 이 판, 요 선, 이 판, 요 선, 요 경계 부분이 바로 판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 하나의 선을 표시한 거예요. 두 개 표시한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선 하나는 두 개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있을 때 이러한 선이 요 사이 부분을 하나로 표현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 요 간격, 요것이 선 또는 판의 경계를 표현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 볼까요? 우리나라가 이 그림에서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 요게 우리나라, 요거 일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속해 있는 판은 뭘까요? 여기 유라시아 판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이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속한 판은 유라시아 판이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 개가 있지만 다 많은 걸 알 수가 없고, 그래도 우리나라 속한 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동쪽에, 이 동해 있죠. 이거보다 더 큰 바다, 이거잖아요. 태평양. 태평양이 속한 판은 뭐냐? 태평양판이라고 써있네요. 우리나라와 관계되는 판은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이 있구나. 그 외에도 여러 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판 경계가 있고요. 이건 다 판 경계예요. 이건 뭐냐? 빨간 화살표는. 여기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 속한 이 판은 유라시아판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태평양판이 이제 이렇게 갖고 경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 화살표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해서 판의 이동 방향으로 했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속한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이 이렇게 오니까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경계를 뭐라고 하냐면 술혐형 경계다. 술혐형 경계. 만난다 이거죠. 술혐형 경계.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주변에 판과 판 알아보고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판이 어떤 거냐? 모인다. 술혐형 경계다. 그래서 이제 판의 경계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 보면은 판이 이렇게 모이는 거 있지만 여기 보세요. 이 판을 경계에서 이렇게 이동하고 있죠. 이건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발산형 경계라고 그래요. 또 여기 보면요. 이 판 경계인데 이거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이거는 뭐예요? 서로 어긋나게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보존형 경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판의 경계를 확인해 봤어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지각변동 주로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이제. 자, 우리 지각변동 뭐뭐 있었어요? 지진, 화산활동 또는 습곡산맥 형성 배웠죠? 근데 여기서는 주로 이 지진과 화산활동을 많이 관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진 자주 일어나잖아요. 화산활동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거 지진을 일어난 곳을 찍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화산이 일어나는 곳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지진이나 화산은 전 지구적으로 골고루 분포할까요? 여기 보세요. 이게 전 지구적인 면인데 지진에 일어나는 점, 화산활동에 일어나는 점을 찍었어요.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아니면 어느 특정한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어요? 골고루 됐다면 점들이 막 여기도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지각변동 지진이라든지 이렇게 분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런데 또 이런데 이렇게 분포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화산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진대 화산대가 어때요? 이 지각변동의 지진이나 화산활동은 좁은 띠 모양으로 특정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좁은 띠잖아요, 이거 띠. 그리고 이게 이런 데도 다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지역에 좁게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참고로 여기 띠가 뭐냐면 너비, 가루가 좁고 기다랗게 생긴 물건 등을 통틀어 이루는 말. 국어사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진대의 정리는,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대는 뭐냐?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화산대는 뭘까요?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따져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환태평양 지진대가 바로 이거예요. 태평양 주변에 이렇게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환태평양 지진대. 그 다음에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은 뭐냐면 여기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요. 알프스 산맥. 요렇게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어떤 특정한 지역에 띠 분포를 하고 있잖아요. 좁은 띠 분포를. 자, 그것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해령 지진대. 이게 봐, 이런 것이 해령이에요. 이런 거. 여기에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령 지진대다. 아, 그러니까 좁은 띠로 분포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주로 많이 분포하더라. 그 다음 화산대 정리. 자, 아까 방금 얘기했죠. 화산은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표시했더니 이렇게 있어요. 또 이렇게 있고요. 또 여기 인도네시아에서 히말라야, 알프스 이렇게 분포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게 환태평양 화산대, 요것이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요게 또 요거 해령 화산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진대와 화산대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좁은 띠로 특정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더라.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모아봤어요. 이거를 갖다가 판에다가 여기다 겹쳐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거와 이거를 겹쳐서 이 판에다가 먼저 이거를 여기다 대서 그려놓고 요거를 여기다 대서 그려놓은 거예요. 요거를 확대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인도네시아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알프스가 여기 있겠나요? 이게 잘렸으니까 이렇게 여기 인도네시아 히말라야 알프스 이렇게요. 자, 그래 이거 이제 보니까 아까 얘기한 판 있죠. 판에다 맞춰 보니까 이 판경계에 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렇게 또 여기도 이렇게 해서 히말라야, 알프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진대나 화산대는 판경계 아까 좁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는데 띠 모양으로 둘 다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걸 여기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건데 이걸 갖다 이제 판경계하고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진대든 화산대든 다 판경계와 부근에 있더라.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여기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가 거의 일치해요. 지역이 판경계인데 이거 해령 화산대 지진대가 거의 일치한 겁니다. 이거는 요거와 요거를 중복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다가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인도 여기 있네요.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 화산대가 이렇게 또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라 할 수 있어요? 지진 활동과 화산 활동은 결국은 어디에 분포하느냐? 특정한 지역인데 판의 경계에 분포하고 있더라. 어떤 모양으로?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 둘 다. 판의 경계에 지진대와 화산대가 분포하더라. 그런데 이러한 지각 변동은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뭐냐?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방출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지진이라든지 화산 활동 또는 습곡산맥 형성, 그 습곡산맥 형성은 조산작용을 같다고 했죠? 그런 것들은 일어나는 에너지가 뭐냐? 지구 내부 에너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 우리 살펴봤죠? 지진대하고 화산대는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판이 자꾸 얘기했는데 판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핵심 개념. 판을 얘기하기 전에 직권을 이야기하겠어요. 직권은 뭐냐? 이게 지구 전체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지표에서 중심부까지 딱 끌어낸 거예요. 수박을 자르는 것처럼. 직권은 지표면에 써서 지구 중심부까지를 다 직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주 얘기한 판은 뭐냐? 판은 요 부분, 겉에 부분 일부를 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집권 안에 판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판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 한번 가봅시다. 자, 판의 구조. 이제 영어는 플레이트라고 해요. 평평한 판이다. 그래서 플레이트 텍토닉이라고 합니다. 판 구조론요. 자, 판은 뭐냐? 평균 두께가 약 100km예요. 두껍죠. 그런데 이건 뭐냐? 지각하고 상부멘틀의 일부를 합친 거예요. 다시, 판이라는 개념은 지각과 상부멘틀의 일부를 합친 것이다. 그러면 암석권은 뭐냐? 판과 암석권은 어떤 거냐면 암석권의 조각이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건 같은 말이고 두께가 이만큼 된다는 것이고, 암석권의 조각이나 판은 같고 이거 성분은 지각 더하기 멘틀의 상부의 일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예요. 네. 요것이 요게 바다죠. 요 부분이 요게 바다 밑에는 해양 지각입니다. 요게요. 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육지가에 있는 요게 대륙 지각이에요. 요것이요. 요거. 그러니까 해양 지각은 요거밖에 안 돼요. 요건 대륙 지각은 이렇게 두껍고요. 그러면 해양 지각 여러분들 보셨어요? 제주도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암석이? 밝아요? 어두워요? 아, 그렇죠. 현무암이에요. 현무암. 현무암질 암석이 많아요. 그런데 이 대륙은 상대적으로 밝아요. 밝은 암석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화강암질 암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무겁고요. 이게 더 가벼워요. 무거운 것은 왜 무겁냐면 철분이라든지 마그네슘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게 밀도가 더 높아요. 해양지가 얇아요. 이건 밀도가 작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연약권은 뭐냐면요. 이건 단단하잖아요. 암석권 생각하면요. 요건 물어요. 근데 고체입니다. 그럼 어떤 상태냐? 일부가 녹았어요. 다 녹은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녹았어요. 부분 용융. 그래서 유동성을 띠려봅니다. 그래서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연약권이 일어나는 거예요. 멘틀 대류. 이것이요. 그러면 우리 판은 어떠냐? 이 물은 연약권 위에 떠 있는 겁니다. 판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요. 여기 비커에 물을 붓고 여기 알코올 램프를 이제 가열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이 부분에 물이 열을 많이 받으니까 가벼워서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옆으로 가요. 이렇게 옆으로 가요. 그러다 이렇게 하강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것을 대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멘틀에서도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요. 자, 여기 우리 물을 갖다가 연약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 나무 조막을 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가열하고 있죠? 그러면 멘틀 대류가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옆으로 가죠. 가다가 또 이렇게 하강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멘틀 대류가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에서 요 위에 지금 판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니까 이게 갈라져 갖고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이렇게. 판이 두 판으로 분리가 되면서 이걸 경계로, 판 경계로 멀리 이동하는 거예요. 이런 경계를 발산형 경계라고 그래요. 자, 그러다가 이게 또 여기 가서 멘틀 대류가 하강하잖아요. 하강하면 두 판이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면 부딪혀서 충돌하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수렴형 경계라고 그래요. 수렴형 경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멘틀 대류가 수평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두 판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A판. 그 다음에 여기가 B판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면 요건 이렇게 가고요. 요건 판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비스듬하게 어긋나게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판과 이 판 사이 경계는 바로 이거예요. 이런 경계는 판이 없어지거나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판 경계가. 그래서 이런 경계를 보존형 경계라고 그래요. 보존형 경계.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멘틀 대류에서 판 경계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멘틀 대류가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뭐냐? 멘틀 대류의 에너지원. 이거는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됩니다. 내부 에너지. 그래서 이러한 지구 내부의 에너지에서 연약권의 대류, 이건 소위 말해서 멘틀 대류가 되겠어요. 멘틀 대류하여 연약권 위에 떠있는 판들이 서로 멀어지고 이런 경우죠. 어떻게? 멘틀이 상승한 부분에서 서로 부딪히고 멘틀이 하강하는 부분에서 서로 스쳐 지나가면서 멘틀 대류가 수평으로 이동했을 때 각각 지각변동이 일어나는데 그 지각변동은 지진, 화산활동, 습곡 산맥의 형성, 이거는 다른 말로는 조선운동과 같다고 그랬죠. 등이 일어난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을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대륙판, 해양판이 있어요. 이게 더 두껍다고 그랬죠. 이거 얇고요. 암석 이렇게 얘기했고요. 밀도가 이게 작아요. 이건 크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우리나라에 속한 유라시아판은 대륙판이에요. 그리고 태평양판은 해양판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판 이렇게 나와서 지금 얘기했죠. 수렴인 경계, 보존인 경계, 발산인 경계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요 그림을 볼 때 요 화살 이게 판이 경계거든요. 이 판 이동한 거니까 이건 멀어지니까 발산인 경계, 이건 모여드니까 수렴인 경계, 이건 서로 어긋나 이동하니까 보존인 경계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판 구조조는 지구의 겉부분을 크고 작은 판 10개가 판이 멘틀에 의해서 대류하고 그 움직이면서 판의 경계에서 지각변동인 지진, 화산활동, 습곡산맥 형성이 일어나고요. 그로 인해서 지형이 해령이라든지 열곡 또는 열곡대 해부, 습곡산맥, 호상열도 변환단층이 생성된다 하는 거예요. 이 이론이 아인슈타인의 그 일반 상대수 이론과 맞먹는 정도로 굉장히 이게 1960년부터 각광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런 설명을 못했어요. 판구조론을 가지고. 아니면요. 그래서 판구조론 또는 플레이트 텍토닉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대륙이동설이에요. 이게 한 3억 년 전에 한 덩어리였어요. 남극 주변에서. 이거 우리는 판게아라고 그래요. 그런데 맨들이 판게아인데 멘틀이 데려가니까 막 이렇게 분산했어요. 그래갖고서 이제 일부 이동하고 있잖아요. 덩어리들이요. 이렇게. 이게 바로 대륙 이동설이라고 합니다. 누가 주장했을까요? 베게너.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멘틀 대륙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3억 년이고, 이제 이거는 지금 모습은 안 해요. 한 2억 년 정도? 2억 년. 이때는 한덩어리니까 분리가 안 됐죠? 그럼 이거 언제냐? 중생대 초기, 지금으로부터 한 2억 한 1,500만 년 전. 2억 1,500만 년 전. 이게 이제 지질시대로 말하면 중생대 초기를 해당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판이 막 이동한 거예요. 역시 멘틀 대류다. 이제 이동 방향에 따라서 쭉 설명했고요. 자, 판의 경계 세 가지가 있어. 아까 얘기했죠. 서비평 경계, 발산인 경계, 보존인 경계 세 개 다 있잖아요.
그래서 섭입 발산의 경계는 이렇게 멘틀들을 상승한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서 마그마가 불출하니까 화산 활동도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굳어갖고 이거 막 움직이니까 판들이 여기 있던 것이 이동하니까 이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판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게 해령인데 해령에 이렇게 V자 모양을 쑥 패했어요. 열곡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지형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서해평 수림연교는 멘틀이 하강할 때 그럼 여기 해구가 생겨요. 그러면서 판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지진이 생기는데 여기 천발 지진, 중발, 신발. 이 천발 지진은 지진이 발생한 곳이 얕은 곳이고 신발 지진은 지진이 발생한 곳이 깊은 곳이에요. 이런 데 일어나고요. 또 이거 화산 활동도 일어납니다. 이 수령 경계는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화산 활동은 얕은 곳에만 일어나요. 그래서 천발 지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 변환단추는 뭐냐, 이게 두 판이, 그리고 요거는 해양판 이게 생성돼요. 판이요. 판이 생성되고 이게 들어가면 판이 이게 소멸되는 겁니다. 섭입형 수용 경계에서는요. 여기 발산행 경계에서는 판이 생성되고 무슨 판? 해양판. 요거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반대로 이동하는 거예요. 뭐 두 판의 경계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으니까 유지된다 해서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보존형. 보존된다. 근데 여기서 지각변동은 뭐냐? 천발 지진만 일어나요. 지진 발생한 곳이 얕은 곳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화산 활동은 안 일어난다. 자, 요 정도 알면은 될 거고요. 한번 기출문제 풀어봅시다. 기출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해저 지형은 V자 열곡이 생기며 발산의 경계이다. 아하, 이거 나왔네요. 다시 볼까요? 여기가 이렇게 쑥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해령을 이렇게 쫙 달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해령이에요. 이게 해령. 왜냐하면 여기 바닷물이 차 있죠. 이게 지형보다 이게 높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해령. 고개. 그리고 요 쏙 들어간 게 바로 열곡이에요. 요게 모양이 어때요? V자 모양이잖아요. 요 해령 가운데 쑥 들어간 거. 그게 바로 열곡이다. 다시 봐요. 그럼 이건 뭐냐? 발산 경계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 해령이 이렇게 이게 해령인데 요걸 말하는 거예요. 열곡은. 해령은 요 두 개를 말하는 거고 열곡은 요 사이로. V자. 멘틀 마그마 올라 새로운 지역을 만든다. 아까 멘틀이 상승한다고 그랬잖아. 상승해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자부대기니까 좀 더 갈라져서 여기 있던 거 이 뒤로 밀리고 점점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만든다. 그럼 이거 뭘까요? 해령이 되겠네요. 해령.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일본 해구와 그 주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지 않은 건 수렴행 경계에 해당한다. 다시 볼까요? 자, 여기 이거 똑같은 건데요. 여기 보세요. 이게 태평양판이에요. 이게 유라시아판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멘틀대로 하강하니까 만나잖아요. 두 판 이렇게요. 이게 수렴행 경계죠. 여기에 해구가 생기는 거예요. 해구는 이 바닷가에 갑자기 기쁘게 팬 골짜기예요. 그리고 해령은 산 높은 곳에서 가운데 골짜기 열곡이고요. 이거 해구하고 열곡은 좀 차이가 달라요. 위치가요. 열곡은 해령에 이렇게 푹 패인 골짜기고요. 이 해구는 판과 판이 만났을 때 이 경계부에서 쑥 들어간 골짜기. 이게 해구예요. 이게 마리아나 해구 같은 데 얼마냐? 수심 10km가 넘어요. 자,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수렴행 경계 맞죠? 그 다음에 화산이나 지진이 발생하죠. 그 화산 지진이 뭐냐면 화산이 올라와서 굳어갖고 육지 위에 섬이 됐잖아요. 일본이 섬이잖아요. 이걸 호상열도라고 그래요. 왜냐면 원이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원주의 이게 호상이잖아요. 섬이 이렇게 배열된 거예요. 호상으로요. 그래서 호상열도다. 그래서 일본 같은 거 이렇게 쭉쭉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맞고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곳에 해당한다. 맞죠? 아까 다시 볼까요? 여기 보면 이거 해양판, 태평양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가까워. 여기 우리는 유라시아판, 대륙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멘틀이 하강하기 때문에 이게 판이 내려가는 거예요. 더 나가서 여기 천발 지진, 중발, 신발 지진 다 일어나요. 화산활동이 이렇게 일어나서 일본 섬이 만들어졌잖아요. 다시 가요. 자, 그래서 이거 맞고요. 화산이나 지진이 아니죠. 많이 일어나죠. 천발, 중발, 신발 다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거 틀린 거고요. 디귿,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곳에 해당한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기역, 디귿, 기역,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곳에 해당한다. 일본 해고. 기역, 디귿, 요거네요.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그림과 같이 인접한 두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여 나타나. 이건 뭘까요? 이거는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스치고 지나가잖아요. 뭘까요? 보존 경계죠. 보존형 경계고요. 여기서 지각 변동은 뭐가 될까요? 천발 지진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은 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형 생성은 뭘까요? 변환단층. 그리고 여기는 또 특징이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보존된다. 판이 보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보존형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래서 4번. 그림은 판의 경계 중 발산형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 이해라는 설명으로. 이게 멀어지네요. 이게 바로 요거는 해령이고, 요 가운데가 열국이에요. V자면, 요 위에 있는 거 부분은 두 개는 해령이고요. 그러니까 해령은 바다의 산맥이에요. 높은 부분이. 쉽게. 그 가운데 푹 들어간 거예요. 그게 열국이고. 알겠습니까? 네. 자, 이거는 생성한다고 그랬잖아요. 판 생성. 네, 틀렸고요. 판과 판이 멀어진다. 맞죠? 이렇게 확장되니까요. 멘틀 문틀이 화강하는 게 아니라 상승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승. 틀렸고요. 습곡산령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거는 뭘까요? 주로 열곡 또는 해령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그럼 정답 몇 번일까요?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네요. 과거에는 그림과 같이 하나였다. 이건 뭘까요? 판교야. 지금부터 약 3억 년 전. 지질 시대는 고생대 말기. 그리고 약으로는 약 3억 년 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멘틀 대류에서 이렇게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바다도 생기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대륙 이동설이다. 누가 주장했느냐? 독일 사람의 베게너. 이동한 건 멘틀 대륙죠.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2강을 마치겠습니다.